지금 비트코인 위에 달린 건 저항이 아니라 바로 유가 72달러입니다. 브렌트 유가가 7개월 고점 근처에서 버티고 있다는 건 연준이 쉽게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밀리게 되면 달러가 오히려 더 상승하게 되고 위험자산은 당연스럽게 눌리는 흐름들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지금의 시장은 유동성에 대한 기대로 버티고 있는데 그 기대마저 목을 잡고 있는 게 바로 유가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래에 롱청산 물량들까지 가득 쌓여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가가 한 번만 더 위로 튄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완전히 꺾여 내려가게 되고 달러는 다시 한 번 더 강세해지고 비트코인은 하방 압력으로 인해 청산이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우리 앞에 놓여진 도미노고 지금은 차트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유가 트리거들이 되는 구조 속을 먼저 파헤쳐야 되는 순간입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위에 달린 것은 차트가 아니라 유가입니다. 차트는 우리에게 기준을 세워주고 있지만 이 기준을 향해 가격들을 움직이는 것들은 현재 시황의 영향들이 굉장히 크고 따라서 이 유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비트코인 상승 흐름 훨씬 더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황에 대한 것들 자세히 저와 함께 다뤄보시면서 일단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좋아요 누르셨다면 본격적인 흐름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시황 및 분석부터 빠르게 함께 확인해 보시면 어제 급락 이후에 단기 반등이 나오고 결국에는 또 한 번 이 반등들을 전부 다 되돌리면서 오히려 반등이 일어난 것보다 훨씬 더 하락한 모습들을 지금 차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드린 것도 결국 이 피보나치의 0.618선을 비트코인이 딛고 일어나서 반등이 일어난다라고 한들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를 리테스트해서 그때 안정적으로 지지가 나와주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하락분이 등장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세워둔 기준들대로 이 피보나치의 0.618선을 딛고 일어났었을 때 실시간으로 스터디를 통해서 안내드리면서 진입 진행했고 저희가 잡아놨었던 목표가 4시간분 기준의 헐밴드 중심선에서 전량 입절하게 되면서 명확한 기준들을 가지고 움직였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마무리까지 이어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헐밴드 중심선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등장은 했었지만 이때 당시에 매수세 자체도 크게 나와주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망을 유지하면서 차트 상태 계속 지켜보다가 결국 미장 시간이 오픈되고 0.5 라인에서 저항 맞으면서 비트코인은 또 한 번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리테스트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두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항 맞고 내려오는 모습 확인되자마자 스터디룸 통해서 그에 따른 실시간 대응 안내 진행하면서 또 한 번의 포지션들 진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가 피보나치의 0.618선에서 전량 입절하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큰 기회까지 마무리를 지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좀 대응을 진행하셨던 분들께서는 이 기준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좀 크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에 대한 기준들 제가 영상 통해서 늘 짚어드리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차트 속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선 여러분들께서 차트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쁘신 일상생활 속에서 늘 차트를 보기 어렵다 보니 제가 계속해서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해보시라고 스터디룸 통해서 제가 일기장처럼 이에 대한 내용들을 좀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자, 따라서 이에 대한 실시간 현황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클릭해주시고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보내주신 순서대로 이 모든 것들 받아보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아무튼간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단기 하락분 오늘 최대 어디까지 열어놔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현재 하단에 있는 피보나치 라인 이 부근인 61.6K까지는 우리가 단기적인 하락분 최대치 열어둬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오전 사이에 벌써 비트코인이 이 자리까지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결국 이렇게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건 제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현재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전저점이었던 60K부터 이 주봉 기준의 SMA 선이 있는 58K 여기까지 하방 가능성이 열려있는 확률들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마지막 피보나치 선까지 무너져 내렸을 때라고 한다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반등을 좀 확신해 볼 수 있는 구간 사실상 전저점부터 주봉 기준의 SMA 선 그 부분이 58K대 말고는 현재는 밑에서 지지를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상으로는 이런데 왜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힘을 추리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는 건지 이에 대한 구조들을 이해해 주셔야 우리가 앞으로의 하방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가 어떤 타이밍부터는 좀 이제 현물
선물로 슬슬 모아가도 되겠다. 이제 내가 좀 진입을 준비해도 되겠다. 이러한 흐름들을 좀 같이 잡아가실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나는 이번 흐름들 잘 잡아가서 내가 진짜 기회를 노려야 되는 타이밍들이 언제인지를 꼭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타이밍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흐름들을 좀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현재 비트코인 위에 달려있는 거는 이 유가가 비트코인을 쥐고 있다라는 사실들 알고 계신가요? 이 지금 브렌트뉴가 72달러, 이 WTI는 66달러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수치는 7개월 최고치 근처에서 계속해서 버티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고 도대체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가? 바로 미국의 물가는 유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CPI는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 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들어있냐? 뭐 휘발유, 디젤, 항공유, 운송비, 물류비, 그리고 제조 원가,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게 CPI 지수이고, 그런데 이 미국의 물동량의 70%는 보통 이 트럭 운송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스럽게도 디젤 가격이 오르게 되면 기업의 마진들이 바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한다? 기업들은 손실을 감당하기보다는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CPI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1차 인플레의 압박의 연쇄 반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바로 2차 효과인데요. 유가가 오르게 되면 결국에는 이 소비자의 심리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름값이 오른다라는 체감은 미국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체감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면 연준은 쉽게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건 사실상 이제 긴축이 종료됐으니까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유동성들이 완화될 텐데, 이러한 흐름들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 유가가 잡히지 않으면 연준은 방어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위험자산들의 압박은 당연스럽게도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유가들은 왜 이렇게 위험을 받고 있는지, 이에 대한 의문들 충분히 드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여러분들께서 저희 채널 구독이라도 해두셔야 이 내가 놓쳤던 시황 내용들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구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의 유가가 위험한 이유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미국과 이란의 회담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만약에 합의가 실패하게 된다면은 이 제재가 강화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들이 증폭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는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 전쟁까지 염두하고 있는 상황이라 매크로적인 이슈들 역시도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의 리스크들이 부각되기 시작하고, 이 유가에 대한 유통들이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당연스럽게도 유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 유가가 72달러를 벌써 기록하고 있는데, 유가가 75달러 이상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CPI의 재자극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더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어떻게 된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달러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위험자산들은 하방에 대한 압력이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런 유동성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도 이러한 현상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참 아이러니한 게, 요즘 코스피의 지수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은 바닥을 기고 있는데 왜 코스피는 하늘을 날고 있는가? 이에 대한 의문들 가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이 한국과 아시아 국가들을 좀 살펴보면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하고 있고, 반도체 실적들도 기대감을 받고 있고, AI 붐으로 인해서 수혜에 대한 기대감들은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삼성전자가 벌써 19만 전자가 된 건 역시도 이에 대한 영향들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기의 기대감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들로 코스피에 자금들이 계속해서 붙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자금이 위험자산 전체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현재는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보시면은 아시아 킬존 타임, 이 오전 9시가 되면서부터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아침마다 하락하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 미국 자금들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간대에는 미국 본장에 대한 자금들의 부재, 그리고 파생 중심의 플레이,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상승 동력들이 부족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청산 물량들이 좀 터져 나오는 흐름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처럼 유가에 대한 고점권, 그리고 회담에 대한 대기, 이 금리 기대에 대한 불안정들이 커지게 될수록 아시아 시간에서는 위로 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롱 포지션들을 정리하는 시간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킬존 타임마다 계속해서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의 구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되냐? 현재 유가가 7개월째 고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회담에 대한 결과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향성을 무리하게 베팅했다가는 오히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변동성만 크게 요동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길이 곧장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딱 생각하셔야 될 것, 그렇다면 나도 지금 코스피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결국에 이 코인 시장은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불확실성들이 정리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상승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계속해서 이 코인 시장 자체가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 역시도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제가 여러분들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60K에서 58K 이 자리들이 큰 베팅을 걸어볼 자리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지만, 결국 그렇다고 해서 코인의 시즌 종료를 외치고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상승장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이런 변동성들과 함께 하락이 이어질 때 이 많은 분들께서는 이런 시장에서는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좀 지배적으로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코인 시장은 대상승장을 일으킬 때도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상 이렇게 변동폭이 큰 장들이 오히려 저희가 노려볼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이 차트 분석과 함께 기준들만 명확하게 세워놓으신다면은 지금 한 번의 변동폭들이 3%에서 4%씩 등장하고 있는데, 이 기준만 가지고 있다면은 이 변동폭들 전부 다 나의 수익으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만들어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인지해주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결국 이 회담이 어떻게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준비해야 되는 시나리오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변동성들을 내가 대비할 수 있는 기준들 잡아 놓으시고, 회담이 합의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내려가게 되고, 반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상승하게 되고, 달러가 다시 한 번 더 약세해지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상승장을 되찾는 흐름들 등장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회담이 결렬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흐름들의 걱정들이 증폭하기 때문에 훨씬 더 떨어지는 흐름들 등장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의 주봉 차트로 넘어와서 이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을 좀 세워본다면, 제가 늘 강조드리고 있는 것, 비트코인이 다시 안정적인 상승장을 되찾았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주봉 기준의 채널선들을 안정적으로 올라타야 된다라고 설명드렸고, 현재 그 지점이 어디로 작용하고 있다? 바로 74.7K 부근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돌파하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상승분들은 단기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짧게 먹고 치고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 추가적인 하락 흐름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면 현재 보이시는 SMA 200선이 자리 잡고 있는 58K 이 안에서 반등에 대한 지지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러한 것들을 확인해 보시고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큰 흐름들을 잡아가며, 사실상 지금 구간부터는 추가적인 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레버리지 없이 현물로 조금씩 모아야 될 기회 구간들이 다가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선들 차트와 함께 체크해 주시면서 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매크로 이슈들이 어떠한 방향성으로 흘러가는지 같이 좀 체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요동치는 장세 속에서 이 코리니 분들께서는 순간적인 대처를 내리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분들 위해서 이러한 변동성들에 대한 실시간 안내도 함께 받아가시라고 스터디룸 통해서 이 모든 것들 바로바로 함께 공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상으로 전달을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니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 통해서는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를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클릭해주시고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이 변동성들에 대한 실시간 대응들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릴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흐름 잘 따라오신 분들께서는 댓글로 흐름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편하게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실전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계속해서 새롭게 준비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